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느덧 3월입니다. 3월도 이제는 오늘이 이제 촬영 날짜 기준으로 3월 14일이니까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증시는 또 어딜 향해서 갈지 미국 시장 셧다운 우려가 있긴 한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구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벌써 이제 3월이에요. 이제 미세먼지도 오고 황사도 오고 그런데 또 갑자기 다음 주 되면은 또 영하로 내려간다고 그러고 날짜에 따라서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증시도 오락가락하고 뭐 어디다 방향성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봄은 와. 그럼 주식도 똑같다고. 그래도 봄은 와. 아, 봄은 와. 그러니까 롱석롱석 하다가 방향으로 쫙 가. 그러니까 우리의 봄은 온다가 분기점이 헌재 결정 불확실성 제거. 근데 3월 21일에서 3월 30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만. 그럼 다음 주는 나는 가장 또 걸림목이 그 셧다운인데 미국. 나스닥 선물이 어저께 밤에는 급락했다가 다시 돌리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셧다운은 안 될 것 같아. 걔네들은 항상 셧다운 되면 그래 셧다운 됐어. 그날 저점이야. 셧다운 되면 오히려 올라가는 뭐 그게 그날 있잖아요. 저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미국 그 기술주들 저 뭐 JP 모간인가 테슬라를 목표 주가를 120불로 낮췄더라고. 그 120불에 자기 사고 싶다는 거지. 그렇지. 나는 이 가격에 사고 싶다. 제발 그렇게 좀 털어라. 니네 만들어줄래? 이제 잘 읽네. 나의 매수 목표가. 그 JP 모간이나 꼭 그 짓을 많이 해. 모간 스탠 녀석들이. 그래서 근데. 부정적 보고서 할 때는 꼭 그날 그때가부터 올라.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어저께 올랐다 흔들고 올랐다 흔드는데 겁내지 마십시오. 이번엔 테슬라 300불, 엔비디아 130불, 아이언큐 30불. 거기까지는 단기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그럼 선생님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술주 몇 개의 종목들만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기술주 거예요? 몇 개들만. 왜냐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기술주가 그래도 다음 주에는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4월 23일 실적에 그 끌개가 나와야 돼. 그게 더 중요하고 이벤트는 꼭 그 역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생겨. 그 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재료 노출되면 좋은 얘기할 때 엎어버리는. 잭슨 왕이 지금 나쁜 얘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지. 그러면 뭐 또 뻥을 까든 뭔가 그 미래 비전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잘하면 그 엔비디아는 130불 근처 오면 트레이딩을 때릴래. 우리 일단 GTC 2025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선생님? 젠슨 황이 18일하고 19일에 이제 각각 얘기를 합니다. 18일에는 기조연설을 하고 19일에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이제 18일에 기조연설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양산하고 막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0일에 양자대인가? 그걸 한대요. 그러면 일단 기술주 중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갑자기 좀 상승했다가 살짝 조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트레이딩이지 추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이언큐가 한 30불 정도 갈 때 꼭 따라서 가는 것들이 있어. 엑스게이트, KCS가 이번에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단타 트레이딩.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 하지 말는 건 내가 이것도 정보 매매입니다. 그 아이언큐를 파는 해지가 이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을 거야. 해지가 있으니까 하지 마 하세요. 그게 17불까지 빠진 거야. 근데 이제 30불까지 갈 거라고. 30불까지. 그거는 트레이딩. 그럴 때 KCS나 아이언큐나 이번에는 다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로 뭐 솔리도 많거든. 양자도 하면 거기 한 4, 50개 돼. 거기서 한 3개, 4개만 갈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의 특징이 다 그 섹터별로 안 가고 섹터에서 한두 개만. 방산주 간다고 해도 뭐 딱 한두 개만 이렇게 딱 가듯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엑스게이트랑 KCS 2개. 그것도 롱숏. 근데 보면 엑스게이트가 금요일장에 좀 5% 정도 올랐고 KCS가 이제 그 전날 좀 상승했다가 급등했지 오히려 20몇 프로. 그래서 때리라고 그랬어 오히려. 13,400원, 500원대.
아, 그때 오히려 때리고? 그리고 12,000원 거의 고점에서 1,000원 이상 빠질 때 다시 껴있고 요새는 그런 그 트레이딩이 중요해. 요번에 푸른 기술 오늘 같은 경우는 대동스티 상한가 들어갔잖아. 네. 때려. 아니 좋은 얘기 나오고 이제 곧 알래스카 주식사 온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때려. 그리고 고점에서 흔들어 갖고 고점에서 10에서 20% 급락시키면 다시 사. 이렇게 오히려 트레이딩 감각으로 대응해야지. 요새는 어떤 모멘텀으로 호재 나올 때 따라가면 쥐약이야.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 정리하고 가면 엑스게이트랑 KCS는 월요일에 노려봐도 괜찮다. 저는 늦으셨어. 늦었어요? 이제 보이자 영희가 목표가 20-3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KCS 다시 사는 가격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11,000원대 사셨어야 돼. 그 타임 놓쳤으면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 양자데이는 수요일인데? 20일인데. 아직 기간이 좀. 그 수요일인데 나는 월요화에 때릴 것 같은데. 그렇구나. 재료 노출 전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트럼프 대통령 입이거든. 또 초칠 수 있잖아.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트럼프. 그러면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섣부르게 따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대리잖아. 너 잭스상 잘해. 중국 몰래 팔아먹어. 내가 알아. 이 얘기만 해도 어떻게 되겠지. 쏘리. 그러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선생님 매도를 좀 하라고 하신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에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쪽 왜냐면 이거는 하나 비전한테 물어봐야 돼. 요새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SK하이닉스, 엔비디아는 오를 것 같아. 그런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쏟칠 것 같아. 네, 엔비디아 납품 모멘텀이 있는데 왜? 엔비디아가 올랐다 빠지지 추세 상승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오를 때는 하나비전, 이제 하나비전은 매도야. 네. 그럼 이거 갈 때 이제 그 저사양 디램 관련된 종목이거나 삼성 밸류체인이거나 테슬라 로봇 주거나 못 올라간 것도 키 맞추기.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3개월 동안 박스였던 SNS텍이 오늘 고점을 딱 뚫더라고. 그럼 고점 뚫으면 때리는 거야. 그러면 SNS텍이 올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 어부 반도체, 칩셋 미디어 그동안 조종했던 것들 요런 것들을 또 20% 단타. 요새는 20-30% 트레이딩 단타. 언제까지? 우리는 헌재 결정 날 때까지. 미국은 4월 2일 날 진짜 멕시코 카나다 진짜 관세 때리고 이제 전선이 중국으로 확산되는지 우리나라 쪽은 언제 건드려 주는지. TSMC는 우리가 TSMC는 내가 그걸 뺏어올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TSMC 경영진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 어차피 당할 거 미국 그 인텔에다가 지분 확보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대초 만드는데 우리가 좀 기여하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TSMC는 중국이 대만을 홍콩화 시킬 것 같거든. 네. 그거에 이제 나는 금년 5월부터 시작이야. 그때 대만 쪽의 리스크를 우리나라 쪽은 오히려 롱으로 북방 재료가 또 나오나 볼래. 그럼 선생님 반도체주는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모멘텀 플레이로 좀 상승을 할 때 만약에 같이 올라가는 건 때리고 반도체는 아직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는 종목별로 이렇게 섹션을 나와갖고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오르는 거 떨어지는 게 혼합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 반도체장은 아니다. 이제 반도체에 볕이 뜰까요라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거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110불도 깼잖아. 130불 또 110불 이런 걸 몇 번 하다가 130불을 지지하고 직전 고점 뚫는 그런 추세가 나올 때 테슬라도 추세가 나올 때 요거는 3, 4분기 정도 봐. 3, 4분기. 그러니까 그러면 나스닥이 20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000포인트나. 요번에 17,200까지 빠졌잖아. 그럼 2,000 더하면 19,200. 그러니까 중심 18,200.
거기서 왔다 갔다 한 6개월 정도 봐. 6개월. 그리고 추세 전환은 우크라이나도 트럼프가 뜻대로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 짐을 유럽 쪽에 다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쪽도 지 뜻대로 하고 파나마 운하도 지 뜻대로 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삥 뜯으러 올 때 그때가 우리 헌재 결정의 스케줄하고 대만 그 TSMC 주가 갖고 원래 그거는. 그래서 TSMC는 지금 우리가 220불에 때리라고 그랬잖아. 지금 170불 정도거든. 거기도 최하경우 반토막. 130불, 110불. 거기까지는 안 가길 바라는데 TSMC는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봅니다. 반도체주는 그 안에서 그 막 손절을 해서 막 이동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 때리는 감각인 거고. 그리고 샀는데 더 빠지면 분할해서 추가로 더 사든지 냅뒀다가 오를 때 대응하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흔들면 어떤 건 올라가.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올라가잖아. 근데 이쪽에 걸린 반도체는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거를 쏙 걸 때는 어느 게 롱을 갈까? 또 하나비전 이런 게 쏙 걸릴 때는 오히려 한미반도체 롱을 걸리. 이거를 이용하는 매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SY추 이렇게 놓고 그 갖다 얘기해서 그 대차 매매 같이 롱숏을 계속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 이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해도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간다 뭐 이러면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겠는데 내가 매수했는데 여기는 안 가고 다른 섹터가 가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종목을 분할해서 때리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 분할해서 때리라고요? 아니 분할해서 때리고 분할해서 사고. 그냥 한 종목만 가지고 한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런 게 그냥 낫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고 한두 종목만 가다 보니까 괜히 이거를 해서 이거저거 사서 종목이 많아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럴 때 역사이클 걸려. 내 거 팔아서 손절했는데 따라간 거 손절하게 되고 내게 판 게 급등하고 이런 게 빈번하게 이루어질 테니까 이때는 위치에 따라서 상단 하단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상단 때 때리고 하단 때 사는 훈련을. 그래서 오늘 대구 백화점 사라고 그랬어. 근데 대구 백화점 오늘 엄청 빠지는데요? 그런 걸 사야 돼 요새는. 왜 그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뭐 이쪽은 이제 4,000원짜리가 10,000원대까지 급등한 상승률의 차익과 그 다음에 대구 백화점 부동산 대구 요새 난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차 바이오텍 할 때쯤 된 것 같거든. 그러면 그동안 한가를 죽이고 이쪽을 올리는 롱숏이 거기서도 차 바이오텍 대구 백화점 롱숏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거지. 대신 대구 백화점은 오늘부터 다시 들어갔어. 오늘 바닥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7,700원대부터 여기서 1차 매수. 500원씩 2차 매수. 그렇게 할래. 선생님 우리 질문 중에 그 대구백화점 말씀하셨으니까 CMG 제약이 너무 지겹고 손실이 많아서 이거를 일부 정리를 하고 다른 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 늪에 빠진 거를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나아. 근데 요즘 또 가는 것들만 가고 철저하게 아니 그러니까 수혜되니까. 그러면 전업 투자가시면 하라고 하는 거야. 가끔가다 보시는 분이 꼭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 그러면 대응 못해. 전업 투자 가십니까? 그러면 30, 50에서 오히려 차 CMG 제약 때려갖고 차병원, 차바이텍 갖고 있는 게 나아. 오히려. 아니면 대구백화점으로 급락할 때 이동해서 그 시소 이용하는 게 나고 CMG 제약은 그냥 다른 거 다 된 다음에 따라가는 후발주야. 그런 것들은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 포기 냅둬. 그냥 방치해도. 그거를 물 타갖고 뭐 이 에너지도 안 나와. 그런 것들은 에너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저점에서 30, 50을 1차 파동 주고 눌림목 주고 거래가 지금보다 한 3배에서 5배 늘어나고 뭔가 다른 과정이 나오면 벌써 차바이텍은 날라갔어. 그러니까 후발주 전략을 지금 지겨우면 어떡합니까 할 때는 전업 투자 가면 당연히 바꿔갖고 지금 에너지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대충 오늘 명문제약하고 그 조화제약 질문하시면 또 그런 느낌이야. 몇 년간 방치해뒀다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는
앞으로도 몇 년간 방치해 두세요가 낫지. 이거를 지금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갖고 뭐 그때가 오길 동안 갖다 해서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러면 갯벌에 처박혀 있는 종목을 본인이 물 탄다고 해서 이게 배가 뜨나? 전체적인 수위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간 물이 떠서 명문제약이나 조화제약이나 구제약품이 가는 세상이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물타도 좀 말고 그냥 지금 뭘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방치해두라 그랬어. 그리고 거기 물탈 돈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계속 변동성주로 살아있는 쪽에서 대응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이지. 그러니까 요새 장은 전업투자가 장이야. 그리고 전업투자가도 역사이클이 쉽게 걸리는 장이야. 그러니까 요새 장은 이랬다 저랬다 장. 그래서 우리 방송을 더 열심히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 매매가 많아요. 정보 매매. 그러니까 현장 매매야. 그러니까 어떤 거는 파네, 어떤 거는 사네. 이 에너지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 봐. 갖다 얘기해서 오늘 대동시대 상한가인데 왜 때리라고 했냐? 요새는 황당무계 전략으로 접근해야 돼. 어떤 분이 어떤 유튜브 보니까 거기 옛날 알래스카 거기에 현지 거기서 근무하고 연구해왔던 분이래. 그래서 20년 전부터 그 사업이 있었고 지금 그거 더 가봤자 우리나라 채산성 없고 그분 얘기 들이지 말라고 했어 내가. 왜? 지금은 그 옛날 합리적 분, 그러니까 기업을 합리적으로 접근한 그 저 사업 되겠어? 우리 댓글에도 제가 오다 보니까 그게 알래스카 그게 사업성이 없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황당 장자 사상에 황당무계하게 접근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흔들어서 삥 뜯을 게 알래스카야. 그리고 딱 집어갖고 알래스카 주지사 행동대장을 딱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들 기업 들어와갖고 여기에 돈 바쳐 그 다음에 해서 이걸 살려 하는 거야. 이건 정치 인맥이나 그런 테마주로 봐야지. 기업의 채산성이.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면 우리나라 관세 왕창 맡기고 다른 거 박살을 내버려. 협박이용 대상이라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는 롱숏이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일 텐데 난 박스 봐. 4만 원만 넘어가면 때릴래. 3만 5천 깨면 살래. 그럼 이게 몇 프로는 15% 20%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하나 올라가겠지. 그러면 4만 원 5만 원 볼래. 그냥 계단으로만 볼래. 근데 거기에 투기주인 하이스틸, 대동스틸, 넥스틸 이런 건 바닥에서 순식간에 상한가 반 따블도 됐다가 또 반토막도 됐다. 이런 형태의 정치 인맥이나 테마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 언제쯤 카드를 쓸까? 요번에 급락을 시켰잖아. 왜? 뭘 급락시켰죠? 대동스틸, 대동스틸 넥스틸 올라갔는데? 급락시켰다 올라간 거야. 급락 오늘 그 이제 금요일장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그 전에 급락을 시켰다가 고점에서 땡겼죠. 급락을 시켰 눌림목 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대거지 백화점 같이 그런 테마주들은 고점에서 2, 3주 급락할 때 사라고 내가 그래. 근데 또 그럴 땐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아니 그럴 때 사야 돼. 요새장은. 그래서 요새장은 정부 미국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오징어 세력들, 패밀리들, 걔네들이 패밀리. 걔네들이 공포를 만들 때 사는 거야. 뭐 관세, 철강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니네들도 한번 맞아봐 해서 급등한 게 때릴 때 그때 깔아서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뭔가 급등할 때 때리는 거야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재료를 역으로 이용하는 역사이클 매매해야지. 재료 테마 나올 때 사고 급등 때 따라가면 짱돌 맞는 장이라고. 그럼 선생님 대동스틸은 팔고 또 다시 사고. 당연히 넥스틸도 하이스틸도 많이 넥스틸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안 할래. 그러니까 오히려 5,000원, 4,000원 깨면 사고. 그럼 이게 30% 50%야. 네. 그런 걸 여러 번, 대여섯 번 한번 해봐. 그런 장 같아. 쭉 대동시티를 쭉 끌고 가는 장 아니야. 그리고 알래스카 주시사 왔어. 그때 땡이라고. 재료 소멸. 그럼 또 다른 이제 다른 거 컨소시엄 또 형성되고 뭔가 이제는 또 가서 거기서도 땅 파고 뭐 한다 할 때 사야 돼. 근데 선생님 대동스틸, 뭐 넥스틸, 하이스틸 다 잘 가는데
철강주로 같이 묶여 있는 포스코 스틸리오는 그거는 포스코 그룹의 한국가스공사 같이 무거운 주식이니까. 그리고 약간 요새는 ETF 롱숏에 들어가 있는 게 못 가. 이제 공매도 되고 대차 매매. 공매도 재개하죠. 그러니까 롱숏에 이용당하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상법 개정 통과됐잖아. 네. 그리고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아니야. 근데 난 그거 되면 사모펀드 누누이 얘기잖아. 그 사모펀드의 파워세면서 롱숏에 의해서 방향보다는 변동이 지배하는 장이고 거버넌스가 지배할 테니까 이제 우리나라 재벌의 그 안전판은 없고 걔네들을 공격할 대상을 찾아라. 그래서 이번에 하나그룹 거버넌스와 코오롱그룹 거버넌스 끝내줬잖아. 코오롱. 그러면 이제 녹십자 거버넌스 뒤집어 보는 게 낫지. 선생님 우리 거버넌스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그럼 알래스카 테마주에서 포스코 스틸리오는 ETF나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느리게 간다, 천천히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스텔레오는 삼성 SDI가 초쳤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이건 또 2차 전지로 엮어서 봐야 되겠네요. 엮고 또 거기에도 엮이고 있으니까 한 테마로만 엮인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삼성 SDI는 좀 나는 솔직히 삼성그룹이 이렇게 악랄할까 정도까지야. 호재 딱 터뜨렸어. 4,000원 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미 2차 전지 바닥이다. 이제 갈 거다. 그리고 분위기 딱 2차 전지 이제 툭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보 매매가 얼마나 중요해. 나는 그 내일 또 밥 사러 가야 됩니다. 이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끔 도움 준 분한테 이제 대접을 해야지 또. 그러니까 아침마다 떠들었어. 바닥인데 갑자기 사라고 열광을 터뜨렸던 삼성 SDI를. 그리고 선생님 지난주 우리 삼성 SDI 이런 거 2차 전지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억대로 들어가도 된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무조건 때리라는 거 왜야 그러겠어. 근데 다행히 호재부터 발라니까 20만 7, 8천 원, 9천 원까지 갔어. 그래서 19만 원도 깨잖아.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걸 못 들었습니다. 19만 원에서 깰 때 그때도 팔아야 됩니까? 19만 원 깨면 사십시오. 20만 7천 원에서 2조를 유상증자한 거야. 규모가 그렇게 14조 시가총액이거든. 2조면 15% 정도야. 그럼 20만 7천에 15% 빼. 그러면 그게 18만 원 초입이야. 그러면 18만 원 더 오히려 사지. 단 문제는 뭐냐? 이제는 18만 원과 21만 원에 갇혀 있고 신주 상장이 6월 달이고 시간이 늘어진다는 얘기지. 네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엔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대장 시가상위 종목들 바스켓은 시간이 늘어지거나 공매도 대상으로 때려버리는 거 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변동성,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기관들 이렇게 쭉 샀다가 바로 엎어버린 거야. 유상증자 짱돌로. 그러면 이게 짱돌 맞으면 한 달은 띵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DX라든지 다른 2차 전지를 다 연결시켜서 그래서 어떤 분이 포스코 DX를 언제 삽니까? 할 때 25,000원이나 깨면 사. 포스코 DX는 또 AI 모멘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도 AI. 이제 2차 전지 쪽이 더 크니까. 그치.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지금 다 그 숏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롱숏이나 바스켓 쪽에서 그 어떤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 한쪽이 초를 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삼성 SDI 초, 어저께는 엔솔하고 LG 이네텍이 초를 쳤어. 어저께 만기일날 특징이 애플 관련된 종목들의 바스켓 매도를 그거 갖고 시세를 죽여버리더라고. 네. 엔솔. 그 다음에 특히 LG 이노텍. LG전자, 특히 LG그룹. LG그룹 보면 이게 이제 그 LG그룹의 가장 잔혹사가 뭐야? LG화학과 엔솔의 기업 분할. 그래서 요새는 LS그룹이 욕먹지만 그 분할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 대명사 주가 관리 안 하고 그 치명적으로 그냥 급락시켰던 LG를 공매도가 재개되고 또 애플이 급락하니까 그거를 매도 대상을 때려버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LG 이노텍 14만 원과 15만 원에 또 사라 그럴 거야. 왜? 툭 맞았지. 그리고 애플이 이제 매수 단가 들어오더라고. 200불 근처에서는 매수해도 돼요.
근데 220불은 매도예요. 그럼 200불과 220불이 몇 프로냐? 10%. 10%야. 그러면 거기 관련된 LG이노텍은 거기 곱하기 20%. 14만 원에서 20%쯤면 대충 28,000, 3만 원치니까 17, 18만 원 때려. 요게 또 요것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테슬라, 아이온큐, 엔비디아, 레스걸 불렀는데 이제는 애플도 부르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들어왔어 하다는. 선생님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숏이다. 포스코 그룹 쪽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데 테슬라는 또 렛츠고라고 하시는데 테슬라는 2차 전지의 대명사잖아요. 테슬라는 이거를 분할해서 보자는 거예요? 국내 2차 전지주와? 이번에 2차 전지 테슬라는 로봇이나 스타렉스를 호흡으로 가니까 추세로 안 본다니까. 엔비디아 같이. 그 관련된 로봇주하고 그쪽 섹터에 잠깐 틈새로 전체 지수 나스닥은 갇혀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그 우리나라 테마장 같이 에너지를 줄 걸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 그게 로봇 스타링크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로봇주는 좀 움직였고 그래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는 방향은 우리가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라 로봇택시, 로봇 이런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쪽은 조금 흠집이 났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아까 얘기했던 TSMC 바닥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현대차 기아가 바닥 확인돼야 되고 중국 대리기가 이제 교통 정리가 돼야 돼. 아 이제 2차 전지 이 정도면 됐어. 그건 에코프로 요번에 삼성 S가 초쳤는데 18만 원에서는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면 이제 다시 또 2차 전지 에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그게 20%라고. 그럼 저점 고점 20% 본다는 얘기는 실전 매매는 10% 먹기 만만치 않아. 그리고 그때에 오히려 저가 중소형 테마주만 장난치는데 이제 그게 한나기술이나 CIS, 하나기술, CIS, TSI 정도. 거기 DS 단석은 건드리질 않더라. 그러니까 DS 단석은 더 빠질 것 같아. 안 건드리면 흘러내려. 그러면 DS 단석을 사서 물렸어. 냅두시거나 여기서 2만 원 초에 오면 추가 사셔서 3만 원대 돌파 때 밑에 산 것만 때리는 그런 시차 감각을 조절하시는 게 낫고 CIS나 TSI도 요번에 지금 가격대에서 30%만 올라도 때리는 거야. 이게 주도주 물증이 안 본다니까. 그냥 이 테마가 시가상위 2차 전지가 조정을 할 때 이쪽을 다 죽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ES 에너지 저장장치에서는 한중 NCS 그 다음에 저가 테마주에서는 뭐 CSI나 TSI나 하나기술이나 전고체 쪽의 부품단이나 펫배터리 이런 것들 잠깐 이런 쪽을 유도해서 여기 죽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을까. 아, 전체 섹터를 죽이지는 않고 몇 개는 이렇게 살려주면서 2차 전지가 그래도 죽진 않았습니다라는 분위기만 형성을 해주고. 왜냐하면 CSI나 하나기술이 급등해버리면 이게 삼성 SDI 바닥 잡기를 도와줄 것 같거든. 다 죽어. 그러면 이게 투매가 나온단 말이야. 아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삼성 SDI가 참 초를 쳤다. 욕먹을 만해. 이게 그 시장에 대삼성이 이 IR 담당하는 사람이 이거 이러면 안 돼. 호재 딱 뉴스 그러니까. 9시에 발표하고 그러면 시차 그 다음에 초치는 거 발표하면 호재다 하고 바닥이다 오면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보고 분명히 산 사람 있다. 아니 20만 7천 샀는데 여기서부터 10몇 프로 그냥 짱돌 맞아봐 하루 만에. 머리 띵하잖아. 이거는 IR 담당자들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면 이 바닥의 선수들은 어저께 알았어. 어저께 알았다고. 이 오늘 발표할 내용을 어저께 알았습니다. 이게 정부의 얼마나 엄청난 비대칭이야. 그러니까 오늘 호재 나왔을 때 무조건 때려라라고 다음에 악재 나올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대차매매 동향을 나는 계속 추적하고 뭘 많이 빌려오는지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 빌려오고 있어 계속. 그리고 롱숏 펀드가 지금 어떤 게 활발한지 그리고 이 바닥에
누가 매매가 활발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외국계 증권사 어디가 어디가. 붙이는지. 그러면 그 갖다 해서 밥이라도 사주고 갖다 얘기해서 뭔가 아무래도 해야 뭔가 정보라도 얻지.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장은 비대칭성의 정보 장세 같아. 이것도 현장 위주의. 그러니까 지금 기자나 어널리스트들이 가장 위험한 장이야.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이런 거를 보고 분석하는 게 실전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장이야. 방향을 안 줄 테니까. 그걸 이용하는 갖다 해서 현장에 그거를 결정하는 CFIO나 해지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장이야.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 지금 어떤 그때 그 후배 친구 덕분에 알아갖고 미국에 크게 우리나라 자산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서학 투자를 무지 욕해. 왜요? 전 세계에 이런 투기꾼들 처음 봤다고. 아니 테슬라 사람은 테슬라 원금 사는 게 아니라 2배, 3배, 5 그거부터 산대.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욕구가 나면 요거 테슬라 죽여갖고 레버리 산 사람들 박살을 내볼 거고 그러면 테슬라 원 그거를 왕창 사서 이 짓이나 할까 이런 욕구가 생기게끔 만든대. 이게 서학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레버리지 상품 많이 사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내가 아이온큐 매도가 나올 겁니다라는 걸 거기서 받아낸 거야. 아이온큐를 죽일 겁니다. 죽인다고 죽나? 근데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아이온큐 고점에서 파세요. 반토막 났단 말이야. 67%나 빠졌어. 이제는 올릴 겁니다. 이거야. 걔네들이 쭉 죽이지 않아요.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이게 이제 서학 투자자들 이용해 먹는 거야. 지금 외국계 우리 한국의 성향을 파악한 해지의 CIO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성향 알아. 우리 한국 사람 이 성향들 패턴들을 너무 잘 파악해서 불꽃 투자자들. 들어와 해놓고 올려놓고 거기 원을 엎어버려. 그리고 원을 흔들어 간 다음에 그 쟁자들을 더 사. 이 패턴이 지금 서학 투자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닥 돌았을 때 내가 테슬라 레버리지는 2배짜리만 그리고 1000에서 1억 있어. 이 3000만 레버리지 사고 8000은 원돈을 사라. 왜? 흔들 때 레버리지는 털려. 원돈 들어간 건 견딜 수 있어.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실전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뜨끔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주변에 봐도 레버리지 상품이 어차피 같은 돈이면 훨씬 더 리스크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리턴이 크니까. 아니 간단히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300만 50%잖아. 그럼 레버리지 사면 이건 더블 아니야. 이 계산만 하시는 거야. 못 먹어요. 300불 갈 때 원돈은 이게 3개월 만에 가. 갈 때 이걸 갖다 이거 10%씩 흔들어 봐. 여기서 다 털려. 레버리지. 2배는 그래도 견딜 수 있어. 5배는 깡통나. 안 돼.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주도주 또 빠르게 가는 종목이 없어요. 되게 천천히 가면서 섹터들이 변화하고 또 그러면서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는 또 지속적으로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한두 종목밖에 안 갑니다. 자, 트럼프가 노받고 관세 전쟁을 하면서 관세 직진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철강, 알루미늄에 우리나라도 관세를 대상이 됐어요, 선생님. 근데 그래서 철강주가 오히려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생님은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상 또 열어보니까 또 대동스틸, 하이스틸, 넥스틸이 그것만 가잖아. 그리고 이미 세아제 강인이 굵직한 거는 안 가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생각해? 굵직한 거는 이미 다 손이 타서? 아니야. 손이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리스크가 안 끝났어. 우리 정치적인 내부적인 리스크. 그 리스크가 환율이면 그 올라간 거를 중심으로 때려버리거든. 바스켓 매매하는 사람이 삼성과 SK를 때리듯이 철강에서는 세아제강 굵직한 거를 때려.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걸 때린단 말이야. 때려갖고 밑에 싹 걷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편입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세아 제강 대비에는 거의 저가 중소형 세력주라는 하이스틸 대동스틸 이런 것들 갖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 아, 그래서 큰 거는 또 못 가는 그런 게 있었네요. 그치. 그러니까 큰 거는 갖다 해서 헌재 결정의 최하의 경우에서 환율이 25원 뛰고 급락 170, 100포인트 갈 때 오히려 세아제강 사고 포스코홀딩 사고 포스코 DX 사는 거야. 그때는 세력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굵직한 종목은 바스켓 매도 나오고 50이나 70포인트 빠질 때 산다. 이것도 습관을. 그리고 장은 올라가는데 어떤 개별 종목으로 급락하는 거를 분할해서 산다. 요새는 테마주로. 이런 사이클도 요새 장에서는 그 투자 스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킬이 참 필요한 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차하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자꾸 보시고 또 선생님께서 자료 올려주시고 전략 살펴주시니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트럼프랑 우크라이나랑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젤렌스키랑 만나는데 뭐 입고 오는지 봐야 되는데 또 옷은 똑같은 거 입고 왔어요. 그래도 한 달 휴전을 한다. 그러니까 안 된 거야. 우크라이나 재건조 안 가잖아. 건물. 양복 안 입었잖아. 네. 양복 안 입었어. 안 입었어. 그러니까 푸틴 말 안 들어. 건물. 푸틴은 요때도 하고 전쟁 더 할 거라고. 그래서 그날 내가 딱 해서 오히려 들어오니까 한국 급락하는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오히려 한국 항공 드론 관련주를 사자. 휴전했대는데 네. 나라면 푸틴은 요때도 하고 공격 앞으로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휴전을 했는데 하면 안 되지. 해 푸틴은. 근데 그 미국이 껴있잖아요. 아니 요때도 하고 해야지 푸틴은. 그러니까 군복 입고 회의하잖아. 왜? 트럼프 그리고 전화해. 이런다고 전화하면 내가 말 들을게. 그 사이에 부하들한테는 공격 앞으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어떻게 돼? 지원도 안 해주지. 휴전한다고 그러는데 쟤네들 때리니까 도망가 이거지. 근데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달 휴전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건데 트럼프가 거기서 가운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 막아줘. 한 달 휴전 협정하는데 미국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래도 안 막아주지. 근데 이거 미국도 야 그래 한 달 휴전이야 했는데 푸틴이 하면 야 한 달 휴전하기로 했잖아. 니는 움직이면 안 되지 라고 트럼프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이잖아. 서면에 사인했어? 안 했지. MOU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인도 안 했는데 그거 누가?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걸 황당무계하게. 야 푸틴 요번 기회에 니네들 빨리 가. 요 30일 여유 줬으니까 점령할 것만큼 점령. 그 대신 그린란드나 이런 거 할 땐 도와줘. 카페 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머리 한편으로 설마 그러겠어야 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한 사람들이야. 막 아니, 복잡해 머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 그 선비 사고, 네. 성리학적 사고, 네. 이런 사고를 다 버려야 돼. 머니 게임을 하려고 하면 눈에 빨개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전 세계 구조가 이런 상황이 없어. 만들 수도 없어. 요때다 하고 어떻게 땅을 요때 기회에 이렇게 점령하겠니? 그리고 트럼프는 말 하나 갖고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잖아. 맞아요. 관세 진짜. 그러면 각자 대응이 다르잖아. 나는 너하고 싸울래. 유럽은 뭉칠래. 나 말 잘 듣게 봐주세요. 어떤 면에서는